안녕하세요. 저는 한 번의 이혼을 겪은 뒤 재혼하여 지금의 남편과 유치원생 아이, 그리고 자상한 홀시어머니 모시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첫 결혼을 실패했던 지난날의 슬픔과 상처는 거짓말처럼 씻겨져 나가고, 지금의 제가 있는 보금자리는 사랑과 웃음만이 가득하답니다. 그리고 인과응보는 있는 것 같아요. 전 남편과 전 시모 인생이 처참하게 구겨져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한동안은 마음이 싱숭생숭해 굳이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었는데, 한 번쯤은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 10년 전 제가 이혼했을 때의 사건을 한번 써보려 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제 첫 결혼은 28살 때입니다. 대학원 졸업하고 중견기업 연구원으로 취직하자마자 사귀던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이고 서울시 공무원이었어요. 2년 정도 연애하며 서로에 대해 알 것 다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부모님은 자영업을 하던 분이셨고, 서울 모 지하철 역세권 근처에서 크게 음식점을 하던 분들이세요. 원래는 형편이 그닥 여유롭지 않은 집안이었는데 퇴직 후 시작한 사업이 운 좋게 잘 되어 한 달에 많게는 순수익 3천만 원도 넘게 버신다고 하더라고요. 자가로 서울에 집도 갖고 계셨고 현금도 좀 있으셔서 저희 결혼했을 때 신혼집에 보태라고 7억 해주셨네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주변에 저처럼 시댁에서 많이 지원받은 케이스가 없었기에 정말 많이 감사했고 잘하고 싶었습니다. 집을 해주셨다는 이유로 비밀번호 요구하시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살림 간섭하고 잔소리 하시긴 했지만 그냥 어머님 성격이려니 하고 좋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 결혼 허락하긴 했지만 네가 마음에 드는 며느리는 아니다. 나는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며느리 되길 바랬어. 그래서 시부모 장사하는 데 와서 돕고 우리 아들 힘들게 일하니 저녁에 따뜻하고 맛있는 밥 해먹이고 아침엔 와이셔츠 잘 다려서 출근시켜주길 원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저도 일을 해서 많이 바쁘긴 하지만 주말에 가끔 시간 내서 어머님 아버님 도와드리러 갈게요. 그리고 부부니까 서로 많이 배려하고 양보해야죠. 저도 현석 씨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아침에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우리 아들 밥 해먹이고 출근할 수 있니? 얘기 듣기로는 우리 아들 아침에 밥도 못 먹고 출근한다고 하던데. 네? 아, 현석 씨 원래 아침 안 먹잖아요. 혼자 살 때도 안 먹었다고 그냥 가던데요. 그리고 제 출근이 더 이른 거 아시잖아요. 저 지금도 5시에 일어나요. 그 말에 전시모가 화를 버럭 내며 안 먹는다고 하면 네가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봐야지. 가장은 뭐니 해도 아침밥이 중요한데 네 얼굴에 분만 쳐바르고 홀랑 나가면 되겠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이 너무 심하셔서 상처받을 것 같다고 했더니 뭔 말을 못한다면서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날 펑펑 울며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우리 엄마가 아들 장가 보내고 아직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그러신가 봐. 여보가 이해를 좀 해줘. 사실 자기가 날 잘 안 챙겨주는 건 사실이잖아. 엄마 입장에서 속상할 순 있지. 라고 하길래 저도 돈 버는 맞벌이인데 어떻게 한쪽만 일방적으로 배려를 해주냐니 남편이 그러대요. 우리 집에서 7억 해주셨잖아. 그 말에 바보같이 한마디도 못하겠더라고요. 네, 저희 친정은 그닥 여유롭지가 않으세요. 아버지가 오랜 병환 끝에 저 대학생 때 돌아가셨고 보험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병원비가 엄청났어요. 그거 전부 빚이었고 엄마랑 저랑 제 여동생이랑
아빠 돌아가신 슬픔에 젖어 살기보다는 돈 벌어서 상환하기 바빴어요. 그래도 저랑 제 여동생이 공부는 잘해서 둘 다 좋은 대학 들어갔고 공부해서 학자금 대출받고 장학금 받아가며 악착같이 공부해 연봉 높은 직장 얻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직전에 아빠 병원비랑 학자금 대출 겨우 다 갚았네요. 그래서 저 결혼한다고 친정에서 지원해줄 돈이 없었어요. 그거 남자 집에서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솔직히 전 남편보다 제 연봉이 2배 정도는 높았지만 집 사정이 그러한 데다 시댁에서 7억이나 받고 시작하니 뭔가 움츠러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전시모는 뭔가 직업적인 특징 때문인지 목소리도 크고 사람을 이리저리 부리는 성향이셔서 저도 모르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랑도 언성 높여 싸운 적은 없지만 항상 제 편을 든다기보다는 점점 더 자기 부모님 입장을 대변해서 저한테 설득하듯 말해주니 복장이 너무 터지지만 화내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제가 선택한 사람이고 제가 조금 더 잘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결혼 생활 성실하게 했네요. 아침밥 안 먹는다는 신랑 출근길에 뭐라도 먹으라고 선식도 직접 갈고 옷도 자기 전에 잘 다려놓고 잤어요. 퇴근하면 제가 저녁도 차렸고요. 같이 돈 버는 부부인데 뭔가 저 혼자 동동거리며 집안일 다 하고 남편 혼자 챙긴다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래야 시어머니가 만족하고 잔소리를 안 하시니 그냥 그렇게 길들여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바보 같지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설거지랑 청소기는 돌리니 그걸로 만족했네요.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큰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주말엔 가끔 시댁가게 가서 일도 도와드리고 그랬어요. 남편은 쉬고 싶다고 해서 저 혼자 나간 적도 많았네요. 가서 주방 설거지하고 알바 빵꾸 났을 때 제가 대타 뛰고 그랬어요. 제가 며느리니까 이 집안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어머님도 그게 당연하다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한 번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 건 쉽사리 바뀌지가 않으신 것 같았어요. 제가 그렇게 잘하려 노력하는데도 어머님은 툭하면 저더러 일하는 며느리 필요 없다. 너 돈 번다고 유세 떨려고 하지 마라. 나는 싫으니까. 하셨고 제가 회사에서 인정받아 상도 받고 보너스도 받아올 때도 콧방귀 끼며 쳐다도 안 보려 하시더군요. 그렇게 결혼 생활 1년 정도 했습니다. 어머님과는 고충이 있었지만 남편이랑은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상도 못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영양제를 왕창 먹고 살았는데 주변에서 저더러 병원 좀 가보라 하더군요. 그런데 일도 너무 바쁘고 퇴근하면 병원 문은 닫혀 있는 데다 토요일은 시댁 가게 가는 게 일상이었던지라 병원 갈 시간이 좀처럼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미루고 미뤘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제 모습이 좀 초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있긴 한가 보다 싶어서 많이 바빴지만 회사 휴가 내고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암이라더군요. 갑상선 암이래요. 심지어 임파선까지 전이가 된 상황이라 수술하고도 항암 치료를 오래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갑상선 암이 치료가 쉽고 예후가 좋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전이가 된 상황이라 결코 쉽게 볼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눈물을 펑펑 흘리며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착잡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게 아내를 잃을까봐 비통한 심정을 애써 참은 것이라 생각했네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제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엄마한텐 뭐라고 말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
아니, 안 그래도 자기를 아직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자기가 몸까지 아프다고 하면 엄마가 정말 많이 화내실 것 같아. 그래서 자기 구박받을까 봐. 라고 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그게 중요한 거냐고. 자기 배우자가 암에 걸렸고 전이가 된 상황인데 당장 본인 엄마한테 뭐라 말할지 고민되는 게 맞는 거냐고. 제가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네요. 저도 암이라는 얘기 듣고 패닉이 온 상태라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성 잃은 모습을 처음 본 남편이 저더러 실망이라고 하더군요. 자기도 병수발 들 생각에 착잡한데 미안해하진 못할 망정 자기한테 화를 낸다면서요. 그 순간 저도 피가 싹 식는 느낌이 들더군요. 내가 배우자를 잘못 선택했구나. 덜컥 겁이 났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알아서 집에 잘 이야기하겠다며 집을 나갔는데 1시간 뒤 시어머니 대동에서 집에 돌아왔더군요. 어머님이 잔뜩 흥분한 상태로 씩씩거리며 암이라고? 갑상선 암?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뭐 하나 잘난 거 없는 가난한 집안 자식을 들였더니 몸뚱이도 성하지가 않은 거야? 돈이 없으면 건강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야? 라고 하시더군요. 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정말입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제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은커녕 화부터 내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서러워서 저도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니잖아요. 정말 너무하세요. 라며 울었더니 뭘 잘해서 우냐고 다그치시더군요. 그리고는 제 일을 지적하며 제가 몸에 안 좋은 화학 물질을 만져서 몸이 그렇게 된 거라며 다 제 탓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아들을 껴안고 우는 소리를 하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마누라 병수발이나 들어야 해서 어쩌노? 불쌍한 내 아들. 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도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네요. 묵묵부답으로 서 있는 남편도 꼴보기가 싫어 그대로 안방에 들어와 드러누워 하염없이 울었네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입을 뒤집어 쓰고 우는 제 앞에서 핸드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더니 사부인 접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란 제가 벌떡 일어나 지금 뭐 하시냐 물었죠. 네, 시어머니가 제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거신 겁니다. 네, 얘기 들으셨죠? 며느리가 암이라네요. 게다가 전이까지 됐다는데 내가 아주 속상해 죽겠습니다. 네네, 사부인도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제 입장도 생각을 혹시 해보셨나요? 아들 장가 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며느리가 암이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님은 그렇게 화가 난 듯한 말투로 제 친정 엄마에게 다그치듯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그만하시라고 전화기를 빼앗으려 하니 어머님이 큰 소리로 책임을 지세요. 나는 모릅니다. 수술을 해서 항암을 하더라도 사부인이 와서 병수발을 드세요. 난 우리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못 봅니다. 그리고 하자 있는 딸 시집 보낸 책임도 지셔야죠. 병원비도 사부인이 내세요. 내가 우리 아들 잘 살라고 7억이나 해줬는데 그쪽은 아무것도 안 해줬죠? 아니다. 냉장고 사라고 400만 원 해주셨던가? 500만 원도 아니고 400만 원 줄 거면은 안 주고 말지? 라며 저희 친정 엄마의 성의를 무시하는 발언까지 하더군요. 가뜩이나 딸이 암이라는 소식에 슬퍼하고 계시는데 그런 제 엄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시어머니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가셨고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 안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요. 그랬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그래야겠지 하더군요. 더 볼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헤어졌네요. 주변에선 이렇게 순하게 헤어지는 건 그 집만 좋은 일이라며 소송을 걸라고 했지만
저는 건강이 먼저이기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어요. 마지막 배려라며 수술비에 쓰라고 남편이 1,000만 원 내주더군요. 안 받을까 하다가 그냥 받았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싶어서요. 이혼한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그래, 잘 생각했다. 이제야 너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을 것 같구나. 부디 건강하길 바라고 나한테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너도 아들 낳아 키워보면 알게 될 거다. 완쾌해라. 하시더군요. 그게 더 상처였습니다. 가슴에 대못이 박힌 채로 저는 이혼을 했고 회사에 병가 내고 바로 치료 들어갔습니다. 제 여동생과 엄마가 제 간호를 해주셨고 저도 최선을 다해 수술받고 치료받았어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착실히 다 했고 운동도 하고 좋다는 것도 먹어가며 항암 치료도 열심히 받았네요. 그리고 완치했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죽을 만큼 힘들긴 했지만 엄마와 동생의 사랑 덕분에 그리고 어떻게든 빨리 회복해서 전 남편 집안에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지치고 싶지가 않았네요. 회사는 업무 복지가 더 좋은 다른 계열사로 옮겼고요. 약은 평생 먹으며 살아야 하지만 그 전보다 더 운동한 덕분인지 체력도 좋아지고 살도 많이 빠져서 오히려 외모는 예전보다 나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소개팅도 많이 들어왔고 이혼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추파도 많이 받았습니다. 한동안은 남자라고는 치가 떨려 연애도 하기 싫었는데 정말 바르고 착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첫 만남에 제가 울며 제 지난 상처를 이야기했더니 그 남자가 저보다 더 울며 슬퍼해 주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냐고 하면서요. 그 눈물이 가식이 아닌 진심으로 느껴졌고 저도 호감을 느껴 재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어요. 그리고 30대 중반에 그 사람과 아니 재혼했네요. 집도 꽤 잘 사는데 홀어머니 모시고 살던 사람이라 여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 저는 상관없었어요. 그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 이혼녀라는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예쁘고 고운 인연 진작 빨리 만났으면 좋았을걸. 그러면 그런 맘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라며 눈시울을 붉히시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아이같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뜨거운 한 가족이 되었고 아이 낳아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네요. 제가 일하는 걸 멋있다고 표현해 주시며 애 낳으면 당신께서 다 키워줄 테니 저는 제 날개 접지 말라 하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덕분에 회사에서 승승장구해 부팀장까지 승진했고 연봉도 쑥쑥 올랐어요. 제 건강 누구보다 챙겨주시는 시어머니 덕분에 매일 활기차게 생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께 저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이 들었고 누구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양가가 홀어머니만 계셔서 그런지 어머님들 모시고 여행도 자주 다니게 되더라고요. 친정엄마도 행복해 하시고 모두가 만족해하는 결혼 생활을 누리며 그렇게 지난날의 슬픔과 아픔은 모두 잊고 살았죠. 그러다가 우연히 전 남편의 가게가 있던 지하철역 쪽에 가게 되었어요. 혹시라도 마주치게 될까봐 그쪽으론 눈길도 안 돌렸는데 어쩌다 보니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살짝 바뀌어 있더라고요. 사장님까지 아예 바뀌어 있길래 가게 팔고 다른 데 가셨나 보다 싶었죠. 솔직히 전 남편이랑 전 시모는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헤어지고 나서 바로 재혼해 잘 먹고 잘 살 것 같더라고요. 제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 애써 외면하며 살았는데 이혼한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니 혹시라도 마주쳐도 아무렇지 않을 자신이 생기더군요. 이제는
상처가 회복된 것 같아 어쩐지 묘한 마음으로 그 가게에서 멀찍이 떨어져 한참을 바라보았네요. 그런데 누군가 가게에서 달려나와 제 쪽으로 튀어나오더군요. 안녕하세요. 저 모르시겠어요? 웃으며 인사한 그 청년은 제가 전시모 가게에서 일 도울 때 같이 알바하던 어린 학생이었어요. 저 사장님 가게 인수했어요. 이제 제가 사장님이에요. 그러길래 제가 잘 됐다고 축하 인사를 건네니 그 청년이 그러더군요. 이혼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한동안 안 오시길래 제가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참, 건강은 괜찮으세요? 암 걸리셨다고 들었는데. 괜찮아요. 보다시피 건강해요. 아니, 전보다 더 건강해져서 탈이죠. 정말 보기 좋아 보이세요. 전보다 더 예뻐지시고 표정도 행복해 보이시네요. 사장님은 완전 인생 날아갔는데. 솔직히 저는 누나 응원했어요. 사장님 진짜 나빴잖아요. 그 청년은 제가 시집살이 당하며 구박받은 것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고 제가 암 걸려 버림받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서 그런지 제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전시모가 인생이 날아갔다는 이야기는 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형 이혼하고 집 처분한 돈 합쳐서 사장님이 다른 사업 하려고 준비 중이셨어요. 그런데 사기 당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 준비한다고 대출도 엄청 받으셨는데. 그래서 형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은 대출 잘 나오니까 형 명의로 대출 받아서 급한 거 메꾸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셨어요. 그래서 이 가게 급초로 내놓으신 거고 제가 재작년에 아빠 꼬셔서 이거 인수했죠. 라고 하더군요. 얘기 들으니 전 남편네 집안이 재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 같더라고요. 집도 다 날린 상태고 전 남편 명의로 대출도 받을 정도면 심각해 보이더군요. 그런데요, 설상가상이라고 형이 크게 다쳤어요. 투잡 뛴다고 밤에 배달일 하다가 차에 치였나 봐요. 그런데 하필이면 가로수에 부딪혀서 허리가 완전 나간 것 같더라고요. 공무원까지 관둘 수가 없어서 허리에 복대 차고 출퇴근하긴 하는데 딱하더라고요. 후유증이 영구적으로 남는 거라. 그 말에 생각이 잠겨 아무 말 못하는데 그 청년이 어딘가를 보며 꾸벅 인사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전 남편의 엄마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느새 허옇게 백발이 다 된 부시시한 머리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전엔 윤기 나는 까만 염색모를 늘 유지하셨거든요. 전시모가 저를 보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발견한 듯이 놀라더군요. 저도 놀라 멍하니 서 있는데 청년이 그러더군요. 사정이 딱해서 저희 홀 봐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저희 가게에서 알바하세요. 그 말에 전시모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청년이 자리를 뜨자 전시모가 입을 열더군요. 이렇게 만나다니 생각도 못했다. 잘 지냈니? 건강은 잘 회복했고 얼굴 보니 좋아 보인다. 전화 한 번 못해서 미안하다. 네, 저 완쾌했고 잘 지내요. 얘기 들어보니 그 사람도 그렇고 잘 못 지내시는 것 같네요. 제가 한마디 하자 전시모가 고개를 떨구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붙잡으며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인연인데 자기 아들이랑 차 한 잔만 할 수 없겠냐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싫다고 했더니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애걸복걸 갑자기 매달리시더군요. 지난 정이 있는데 그렇게 매몰차게 굴지 말고 너도 얘기 들었다시피 우리 아들이 몸이 많이 안 좋아. 그래서 재혼은커녕 여자도 못 만난다. 우리 사정도 갑자기 기울어지니 이래저래 안 좋은 일만 생겼지 뭐니. 내가 반성 많이 했다. 네가 정말 착한 애라는 것도 나중에 깨달았어. 솔직하게 말하면 아들 이혼시키고 바로 재혼 알아봤는데 너만한 여자 없더라. 사람은 반성이 더 중요하잖니.
이제 너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으니 다신 모진 소리 안 하마. 우리 다시 시작하지 않을래? 인연이라는 게 있잖아. 전시모가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며 얘기했습니다. 저 재혼했어요. 아이도 있고요. 왜 제가 재혼해서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생각을 못 하시죠? 라고 했더니 전시모가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듯 놀라시더군요.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착한 남자랑 마음 넓은 시어머니 모시고 아들 하나 키우며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뒤늦게 만나서 아쉬울 정도로요. 그래도 저 이혼시켜주셔서 이렇게 제 가족 이루며 잘 살고 있으니 언제고 다시 만나면 꼭 감사하단 인사 드리고 싶었어요. 이혼시켜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야기하자 전시모 얼굴이 파리하게 떨리더군요. 하자 있는 딸이라고 제 친정엄마 가슴에 대못 박으셨는데 이제 어머님 아들이 하자 있는 자식이 되어서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저희 집 돈 없다고 무시하셨는데 빚 있는 것보단 낫지 않아요? 모쪼록 힘내서 잘 갚아보세요. 저희도 갚고 나니 이제 여유로워졌거든요. 힘내세요. 제가 파이팅 외치자 전시모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난리도 아니더군요. 그렇게 뒤돌아 전시모 등지고 그 자리 떠나 차에 탔는데 갑자기 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던지요. 무슨 감정인진 모르겠지만 거의 10분가량을 꺼이꺼이 울었어요. 울고 나서는 정말 속 시원해졌고요. 아마도 지난날의 상처에 대한 앙금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나 봐요. 이제야 그게 다 풀린 것 같고요. 그 사람과 전시모가 더 불행해지길 바라진 않을 거예요. 그저 제 몫을 충실히 하며 행복한 가정에 집중해 살 것입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졌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진짜 승리는 내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0 후반이고 고등학생 2아이 엄마입니다. 요즘같이 날씨 좋은 날엔 친정 부모님 모시고 교회로 나들이 가고 싶네요. 결혼하고 나서 어쩐지 더 애틋해지는 부모님입니다. 시부모님은 사실 별로 챙기고 싶지 않아요. 이런 제가 너무하다 느끼실 수 있겠지만 사정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남편과는 20대 후반에 결혼했어요. 저는 은행원, 남편은 국내 큰 제지회사 다니는 사원이었네요. 서로 사랑해서 한 결혼은 맞는데 꼭 조건과 스펙 따진 듯 둘 다 연봉도 비슷하고 결혼 당시에는 양가 재정적 상황도 거의 비슷했어요. 노후 준비는 잘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여유롭진 않은 편이었고요. 시댁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모 도시에 살고 계셨고 친정은 강원도 도시에 살고 계세요. 저희 친정은 40평대 아파트 자가에 살고 계시고 시댁은 23평에 사셔서 솔직히 경기도랑 강원도 집 시세가 차이 난다지만 평수 때문에 집값은 비슷했어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또이또이한 양가 사정인데 시댁에서는 저희 친정이 강원도 산다며 무시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강원도에서 나고 자란 게 아니고 친정 엄마께서 이모들이랑 가깝게 살고 싶다고 하셔서 자식들 다 독립시키고 이사를 가신 건데 툭하면 저희 친정이 시골에서 살아 모든 게 촌스럽다 하시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얼마나 이상한 분인지 이야기하기 위해 몇 가지 사건을 써볼게요. 결혼 준비할 때도 저희 친정엄마가 고른 한복을 보며 시어머니가 어머, 도시에선 혼주 한복으로 이런 색 잘 매치 안 하던데 강원도에선 이렇게 하나 보죠? 라고 하며 비웃으시더라고요. 어머, 어머님, 이거 서울에서 한 건데요? 가장 무난하게 잘 나가는 디자인과 색으로 한 거예요.
어이없어 하는 친정엄마를 대변해 제가 이야기하니 시어머니가 아, 그래? 서울에서 했다고? 다시 보니까 색 조합이 고급스럽네요. 라며 실언한 걸 수습하시더군요. 그게 시작이었고 심보 고약한 마녀처럼 결혼한 이후에도 시시때때로 제 친정 까내리며 기분 나빠할 법한 이야기와 행동들을 하셨습니다. 결혼 초 김장 시즌에 시어머니가 김장하자 부르셔서 시댁에 갔더니 너희 친정에서는 무슨 김치 담가 드시니? 라고 물으셔서 배추김치, 깍두기, 파김치, 고들빼기 등 다 생각은 안 나지만 아무튼 다양하게 다 담그어 드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피식 웃으며 없는 집 사람들이 김치에 그렇게 집착한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네. 라고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네? 없는 집 사람들이요? 제가 놀라 반문하자 어머님이 갑자기 딴청을 피우시며 저더러 잘못 들은 거라고 하시더군요. 너무 잡아떼시길래 더 따지진 못했지만 분명 그렇게 들은 거 맞아요. 진상은 하나만 하지 않는다고 제 친정 무시하는 건 당연하고 어머님은 결혼 생활 내내 저도 그렇게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셨어요. 평일에 일하느라 주말엔 좀 쉬고 싶은데 가까이 사니 일주일에 한 번은 와야 한다며 그렇게 저희 부부를 부르시더라고요. 차로 40분 거리니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밥 먹고 가도 된다고 하시는데 말이 40분이지 주말이면 차 막혀서 편도 1시간 반도 넘게 걸려요. 그리고 한 번 가면 근처 사는 시이모네 집도 가자. 방앗간 가자. 전등 좀 갈아라. 다음 주에 집에 누가 오는데 장 좀 봐와라 하시며 어머님 볼일을 몰아서 다 시키셨어요. 그래서 남편도 피곤해했고 저도 점점 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시댁에 오라고 하도 성하셔서 가면 어머님은 소파에 앉아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고 새아가 냉장고에서 돼지고기 좀 꺼내서 양념에 재워놓거라. 점심에 먹자. 하시며 제가 밥상을 차리도록 유도하세요. 남편이 같이 하려고 하면 어머님은 그게 또 못마땅한지 아들, 엄마 다리가 아파서 요새 산책을 못했더니 바깥바람이 너무 쐬고 싶네. 새아가 밥 차릴 동안 우린 잠깐 마실 좀 다녀오자. 하시며 제 남편 팔짱을 끼고 밖으로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 작은 방에 벌레가 있다며 데리고 들어가시질 않나. 통장 정리를 좀 해달라며 ATM기 갔다 오라는 별 시덥잖은 심부름을 시키며 어떻게든 제 남편이 부엌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남편은 집에서 가사 분담 잘하는 편이라 설거지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는데 어머님이 그 얘기 듣고는 너무 안쓰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본인 집에 와서는 아들이 푹 쉬었으면 좋겠다 하시며 그렇게 저만 부려 먹으시더군요. 저는 뭐 일 안 하나요? 애 낳고 간뒀지만 저 은행 다닐 때 새벽에 출근해 밤에 왔어요. 남편보다 업무 시간 더 길고 출퇴근 거리도 멀어서 정말 고생하며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본인 아들만 대놓고 싸고 도니까 저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그런 시어머니한테 서운은 했지만 많이 참았네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정엄마가 애틋해지더라고요. 제 남편도 그런 제 심정 이해해주고 시댁 왕래를 줄이고 그만큼 친정도 가려고 노력해주었어요. 시댁이 경기도고 친정이 강원도이긴 하지만 경기도랑 거의 붙어있는 도시고 고속도로로 가면 솔직히 1시간 이내에도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리만 차이 나지 이동 시간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없는 거리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갔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게 너무 꼴보기 싫으셨나 봐요. 한 달에 3-4번은 보고 싶어 하시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친정 가는 것도 싫으신지 저더러 또 가니? 강원도까지 가는데 너무 멀지 않아? 명절에만 가면 되지.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고속도로로 가면 1시간이면 간다고 했죠.
어쩔 땐 시댁 가는 것보다 더 빨리 도착한다고 했더니 입 꾹 다물고 아무 말 안 하시더군요. 친정 시댁 왕래하는 횟수로도 예민하게 구시더니 생신 챙겨드리는 것도 엄청 민감해 하셨어요. 시어머니랑 친정엄마 생신이 공교롭게도 15일 차이가 납니다. 시어머니가 좀 더 빠르세요. 생신 때 양가 부모님들한테 20만 원 정도 되는 선물 사드리고 원하시는 것 없으면 그냥 현금으로 드리기로 남편과 결혼 초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첫 해 어머님께 어떤 선물 받고 싶으시냐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명품 스카프 받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찾아보니 그게 40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를 했는데 남편이 이번 한 번만 그럼 양가 어머님들 40만 원 어치 해드리고 다음 연도부터 솔직하게 20만 원 정도로 말씀 부탁드리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고 일단 결혼 후 맞는 첫 생신이니 어머님께 원하는 스카프 사다 드리며 축하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남편이 슬쩍 말했어요. 양가 부모님들 생신에 원래 20만 원 정도로 하려고 했다고. 내년부터 그렇게 해줄 테니 그리 알아두시라 했어요. 그러면 그냥 알겠다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반응이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그럼 다다음 주에 있는 사부인 생신에는 뭐 해드릴 건데? 라고 물으시길래 여쭤보니 사고 싶은 거 없다고 하시길래 똑같은 스카프 해드리거나 현금 드리려고 한다니까 어머님이 얼굴이 벌개져서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뭘 똑같은 걸 하려고 해? 니들 돈이 그렇게 많아? 그냥 적당히 해드리면 되지. 라고 하길래 적당히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냐고 솔직히 물었습니다. 시장 가면 2, 3만 원에 파는 것도 질 좋고 이쁘다. 강원도에서 하고 다니실 건데 뭐 하러 도시 사는 나랑 똑같은 명품을 드리려고 해. 주변 사람 아무도 몰라. 라고 하셔서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남편도 민망해서 얼굴 새빨개 져서는 그런 게 어딨냐며 그냥 똑같이 할 거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삐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친정엄마 생신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해서는 진짜 똑같은 스카프 사드렸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 태도에 너무 열받아서 저도 무조건 똑같은 거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본인은 명품 관심도 없고 스카프 잘 하지도 않는다 하며 얼굴만 보러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식사만 대접해드리고 현금 봉투 드렸더니 친정엄마가 신혼부부 돈도 없는데 뭐하러 40만 원이나 주냐 하시며 한사코 안 받는다 거절하셨거든요. 그리고 제 남편 주머니에 기름값 하라고 10만 원 넣어주신 친정엄마였어요. 그래서 우리 친정엄마는 스카프 필요 없고 돈도 안 받으셨다. 밥만 사드리고 오히려 10만 원 받고 왔다고 그냥 대놓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친정에 전화하는 횟수도 궁금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친정에 더 친밀한 태도를 보이면 질투를 엄청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오빠가 아기를 낳아서 제가 첫 조카 생긴 기념으로 100일에 반지를 해줬거든요. 그걸로도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해줄 거면 신호 딸한테도 해주라면서요. 시조카는 제가 결혼했을 때 이미 유치원생이었는데 무슨 100일 반지를 이제 해줘요. 제가 어린이날이나 생일을 안 챙겨주는 것도 아닌데요. 어머님은 그래도 그게 아니라 하시며 좋은 마음으로 신호딸도 챙겨주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더 황당해하면서 대꾸도 하지 말자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친정을 챙긴다 싶으면 배알 꼴려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애 낳고 나서는 더 했습니다. 양가의 손자 보여드리는 횟수를 달력에 치밀하게 기록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아기 낳고 친정에서 50일 조리한 것까지 걸고 넘어지며 너, 네 친정에서 조리하느라 내가 불편해서 우리 손자 보러 가질 못했다. 거기서 50일 있었으니까 그만큼 우리 집 더 와라.
우리 손자 돌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주말마다 와. 알겠니? 라고 하시더군요. 저 조리해준다고 친정엄마가 고생 많이 하셨는데 무슨 편안하게 손자 보는 재미 누리신 것처럼요. 그런 망언 역시 남편이 칼같이 쳐내주긴 했지만 딱히 해결 안 되더군요. 그러면서 뭐 해주시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솔직히 저희 결혼할 때도 양가에서 지원받은 것 없이 저희 힘으로 거의 반반 내서 결혼하고 보금자리 마련했고, 그거 안타깝게 생각하신 친정엄마가 저희 첫아이 태어났을 때 500만 원 해주셨어요. 조리도 해주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이 내복이며 속삭여도 친정엄마가 다 챙겨주셨고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저희 아들 베네저고리 받은 게 다였습니다. 백화점에서 사셨다고는 하는데 그래봤자 3만 원대예요. 그리곤 질 좋은 백화점 표라며 첫 손주 태어나자마자 입혀야 된다며 병원에서도 간호사 붙잡고 누구 태어나면 이거 입혀달라 요구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세탁하지도 않은 옷을요. 결국 병원에서 해주는 기본 베넷 입혀 나오니 어머님이 서운하다며 눈물 한 바가지를 흘리셔서 얼마나 어이없었는지요. 그리고 아들 이름 지을 때도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얘기에 시댁에서 엄청 좋아하시며 돌림자 토대로 이름을 지어주겠다 하시더군요. 그런데 신랑 쪽 돌림자가 진짜 너무 촌스럽고 별로예요. 남편도 평생 콤플렉스가 본인 이름인 사람이라 자기 자식만큼은 본인이 지어주고 싶다는 의지가 강렬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알아서 짓겠다고 했더니 아버님도 알겠다 수긍하시는데 어머님이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우리 핏줄이니 무조건 돌림자 써야 하고 이름도 어머님이 지어주려고 철학관을 다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 자꾸 하시는 거 제가 스트레스 받아 하니 남편이 다 알아서 처리해주긴 했는데요. 결국 남편이 알아서 짓는 걸로 결론이 나니 어머님이 애 낳아도 저희 안 보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슬그머니 제 쪽으로 연락하시더군요. 아무튼 시어머니와는 이래저래 부딪힐 일이 많아서 애 낳고 나서도 한동안 힘들었어요. 손주 자주 보고 싶어 하시는 열망은 이해하겠는데 제가 친정에 가는 걸 너무 노여워하시니 짜증이 나다 못해 억울해지더군요. 제가 친정 가 있으면 거길 또 가냐? 몇 주 전에 가놓고 그 먼 곳을 애 데리고 또 가? 우리 손자 힘들다. 너무 자주 가지 마라. 라고 하시더군요. 가는 시간 뭐 시댁이나 친정이나 비슷비슷하고 환경도 친정이 훨씬 좋아요. 집도 더 넓고 또 친정엄마가 제 아이 위해서 집에 매트도 싹 깔아놓고 정수기도 새로 바꾸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친정에 애기 데리고 가면 솔직히 엄마가 다 봐주세요. 밥도 해주셔서 저랑 남편은 친정엄마가 해주시는 밥 먹고 작은 방 들어가서 자요. 그런데 시댁 가면 어머님은 일단 오기 전에 저더러 장 봐오라고 리스트를 문자로 보내놓으세요. 그리고 어머님 손이 아프다, 허리가 욱신거린다 하시며 애 낳은 저더러 밥상 차리게 유도하시죠. 애도 저희가 다 봐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손주면서 저희 애가 똥이라도 싸면 어머, 나는 비위 약해서 이런 거 못해 하시며 단 한 번도 기저귀 갈아주지 않으셨고 애는 5분 정도 안아보신 뒤 저희한테 넘겨요. 어머님 팔이랑 허리가 아프다 하시면서요.